조갑제TV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9월 20일 오후 4시입니다. 중앙일보 칼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태환의 의학 오디세이, 의정 갈등과 과유불급이란 제목의 칼럼인데 이비인후과 전문가 안태환 박사가 쓴 칼럼입니다. 벌써 의료대란 7개월째인데 중간 점검하기에 좋은 칼럼인 것 같아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는 과유불급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유불급. 뭐든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이런 뜻이죠. 자,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로 7개월 의료대란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과유불급. 그런데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2,000명이라는 숫자는 수용 가능한 총량을 한참 벗어난 과적이라는 표현이 이 칼럼에 등장합니다. 과적 차량 아시죠? 과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고 나죠. 그러니까 사고 나는 수준으로 진행된 이 행정이 바로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행정이라는 겁니다. 자, 앞부분 뛰어넘어서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 사퇴 이후 의료 시스템을 그나마 지탱해주던 전국의 응급실이 위태롭다. 소모된 응급실의 의사들은 더는 버틸 수 없어 급기야 응급실 문을 닫고 운영 시간을 축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작금의 의료 공백 시기에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소 힘줄처럼 질기게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름 명확하다. 의사 수를 늘려 위기에 빠진 국내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선한 의도라고 한다. 100번 양보해서 정부의 선의를 왜곡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도 정부 의도와 달리 혜택을 받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은 의대 증원을 결사 반대한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반대 이유를 제대로 경청한 사회적 과정은 취약했다. 그럼에도 확신에 찬 태도로 밀어붙이는 의대 정원은 신념의 과유불급이다. 자, 점잖게 신념의 과유불급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한마디로 그냥 무식, 무대포 정책이라는 겁니다. 고등법원 결정에서 아주 그 결정문에 다 나와 있죠. 2,000명 증원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협의 과정, 그러니까 절차도 하자투성이다. 2,000명 증원에 대해서 2월 6일 보정심 회의 단 한 번의 회의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 그리고 근거도 없는 이 2,000명 의대 증원, 한마디로 이건 무대포 정책이죠.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응급실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추석 잘 넘겨서 이게 사태가 무마되는 게 아니죠. 추석 다음에 또 설이 다가옵니다. 문제는 응급실 대란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중환자실, 중증 암 환자들 앞으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정말 우리나라 이 K의료가 과거의 그 세계적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게 정말 국민 생명을 아주 위협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더 체감이 되겠죠.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모든 의대에서 수시 모집이 진행됐다.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 정원이 크게 늘어난다.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된 교육 환경에서 가르칠 대학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 내년도 의대 교육이 지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자, 의학은 도제 교육이 아닌 집체 교육으로 질적으로 저하될 것이 자명하다. 과한 억측이 아니다. 의료 강국이라는 빛나는 업적 속에 감추어진 의대의 교육 교보제와 시설은 놀랍도록 낙후된 상태다.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늘어난 학생들은 부실한 교육을 받을 것이다. 수용 가능한 총량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과적이다. 자, 과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적 차량.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초과해서 짐을 실었다. 그러다 달리면 어떻게 되죠? 세월호 꼴이 나는 거죠. 과적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이 의대 정책이 그렇다라는 거죠. 수용량을 초과한 과적 상태. 그럼에도 예견된 의학교육의 재앙 앞에 정부는 의대 증원만이 의료개혁의 시금석임을 힘주어 말한다. 그 서늘한 확신이 국민은 두렵다. 네, 서늘하고 두렵죠. 사고가 난다라고 지금 경고하는데도 지금 계속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국민이 입는 것인데 교육이 안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자, 지금도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 카데바, 그러니까 해부학 실습을 하면 카데바 항구에 보통 6, 7명 정도가 함께 정말 시신을 가지고 하루 종일 왼종일 붙어서 네, 정말 조직도 뜯어보고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혈관이 어떻게 생겼고 이 조직 인대와 어떻게 붙어 있으며 이걸 다 뜯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지방 의대에서는 6, 7명이 아니라 10명, 많게는 20명이 정말 이렇게 해부학 실습을 정말 눈으로 이렇게 보는 수준에서 그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의 또 이런데 지금도 제대로 된 실습 교육이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몇 배나 늘어난, 네,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난 지방 의대 교육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현미경도 1인당 1개씩 다 줘야 되죠. 그래서 아니, 세포 어떤 게 세포, 좋은 세포가 어떤 게 암세포인지를 들여다보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습들이 제대로 되겠는가? 도제식 교육, 철저한 도제 교육으로 진행되던 의학 교육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사고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 다들 지쳤다. 수도권은 말할 나위도 없고 지방 병원들도 예약된 환자나 급한 환자 외에는 외래 진료를 줄였다. 기존의 인턴 전공의들이 맡았던 진료 업무를 교수들이 하고 있다. 끝이 없는 야간 당직에 피로도는 임계점을 넘었다. 뇌경색과 심근경색 등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은 구급차에서 응급실을 찾아 떠돌고 있다. 응급실에 들어가도 문제다. 중증 환자는 응급실에서 심장내과, 흉부외과 등으로 환자를 보내 진료나 수술을 맡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들엔 당직을 서는 의사가 아예 없기도 하다. 이른바 배후 진료과에도 전공의들이 떠나고 전문의만 일부 남아있기 때문이다. 도로 위 갈 곳 없는 고귀한 생명과 가족들, 눈물을 보듬어줄 책임은 국가에 있다. 방향 잃은 대한민국 의료 위기 속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자, 좀 더 보시면 한옥에서 대표적 구조물은 대들보와 상량이다. 상량은 가옥의 골조 형태를 갖추는 최종 구조의 상징이고 대들보는 가옥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가장 굵은 제목으로 지붕 하중과 측면 압력을 지탱한다. 대들보가 휘어지면 집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정부가 강행하는 의대 정원은 의학 교육이 견딜 수 있는 무게인가? 견딜 수 없죠. 과적이죠. 대한민국 의료의 대들보를 휘어지게 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미 망가뜨렸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는 네,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지금 이 의료대라는 결국은 윤석열과 전공의들의 싸움이죠. 자, 전공의들의 투쟁입니다. 윤석열과 전공의들의 싸움. 문제는 전공의들은 당분간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게 확실시 됩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싸움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은 윤석열, 네, 이 한 사람만 바뀌면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한 사람이 고집 부려서 지금 이 사태 7개월, 8개월이 가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지금 망가지고 있죠. 지금 뭐 내년 되면 인턴 부터 쭉 사라질 텐데 수련 체계가 망가짐으로써 기존의 빅5 병원,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K의료를 주도했던 빅5 병원이 기존대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으니 네, 망가지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 삼권 분립이 사라진 곳에서 통합과 조화가 좌절되는 건 시간 문제다. 현재 벌어지는 행정사법의 기능을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마비시키거나 무효화하려는 행동들도 문제지만 권한만을 앞세운 행정부의 일사천리식 집행 방식도 열린 사회의 적이다. 좌우를 넘어 깬 시민이라면 경계를 요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의료대란이 그렇다. 굉장히 점잖게 표현하시는데 지금 윤석열식 이 무대뽀 네, 정책은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 갈등이 아니라 의료 대란이고 의료 농단, 나아가서 의대 교육 농단이죠. 의료계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의 조정은 결국 정치 영역이다. 타협 여지 없이 2,000명 숫자를 고수한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한 국회는 무관한가?
의정 갈등이 7개월째 지속된 결과는 한국 정치의 자화상이다. 이 사건은 주범은 윤석열 정부, 그러나 공범도 있죠. 이 사태를 방관한 집권 여당 그리고 다수당인 민주당 모두 방관한 공범입니다. 이들이 결국 수습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유불급의 원리는 과도한 것과 불충분한 것 사이의 균형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포용과 통합의 원칙으로 작동한다. 더 늦기 전에 여당이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당리당략을 벗어나 오로지 국민 건강 사수의 가치를 두는 논의가 되길 소망해 본다. 이 소망은 저는 안 될 소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야 의정 협의체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결국 전공의와 윤석열의 대립과 투쟁에서 누가 물러서느냐. 전공의들은 물러설 생각 없죠. 네, 결론은 윤석열 이 한 사람의 결단, 이 사람이 물러나는 것, 이 사람의 고집을 버리는 건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의정 협의체 저는 별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